저희가 하는 일은 절단 장애인을 위한 싸고 가벼운 전자의수를 만들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손이 있습니다만 이제 사고로 손을 잃은 사람들, 뭐 선천적으로 없는 사람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로봇 손 같은 거를 만드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팬데믹 때문에 다들 마스크도 착용하고 활동에 제약이 있죠. 저만 해도 활동에 제약이 엄청 크거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그 주로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제 저희보다 저소득이나 저개발 국가인 나라들의 전자예술을 팔고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중동 출장을 다녔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기회들이 있어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왔는데 올해 2월 말 이후로 저도 출장을 한 번도 못 갔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되기로 했던 계약들이 다 연기되고 뭐 취소되고 전시회도 취소되고 모든 것들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해도 이렇게 활동에 제약을 받으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훨씬 많을 거고요. 일단 이거를 위기라고 치면은 그럼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기회일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똑같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똑같이 제약이 있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 동안에 가령 저를 생각해 보면은 의지 보족이라고 해서 의수나 의족을 만드는 회사들은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대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맞춤 제작을 해요. 누군가는. 근데 그거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대부분의 의지 보조기 제조업체들이 손가락 빨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는 그 기간 동안 저희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 그럼 원래 제품 개발을 잘하는 회사니까 다음번 제품,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더 쓰자. 물론 돈을 버는 건 조금 뒤로 미루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제품 개발을 조금 더 어쨌든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시즌이 됐으니까 뒤도 보지 말고 열심히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뭐 내년 하반기든 내년 중반이든 뭔가 그때쯤 제품을 잘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 네, 그것이 저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 저희가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투자자도 없고요. 그건 하나의 장점이죠. 왜냐하면 대신에 이제 그 미래를 생각해야죠. 그 이후를. 그 이후에도 그럼 여전히 돈 못 벌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질타의 대상이니까 열심히 제품 개발을 열심히 해서 새로운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1년 후에 시장을 봐야 되니까 저는 그게 기회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하는 일만 좀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만 쭉 봐왔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뭐 버건이나 뭐 이제 제 주변에 보면은 대나무 칫솔 만드는 사람 그분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더 많이 쓰니까 이제 칫솔질 더 잘해야 되고 뭐 입냄새도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기회들이 아닐까. 실제로 제품을 너무 대면으로 파는 건 힘들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만들어 나가는 거. 뭐 그런 것들이 해야 될 일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된다 이런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저희가 대처하고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할게요. 저희는 뭐 그냥 일단 손을 대체할 수 있는 의수를 만들다 보니 이제 기능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전자의수라는 걸 만들게 됐죠. 그래서 기능을 잘 만들긴 했지만 이게 예전에 없던 손이기 때문에 이걸 잘 팔려고 하면은 기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실제로 맞춤 제작도 해서 잘 제작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 현지에 있는 회사들이 사가거든요.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지불해 사간다든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대면 비즈니스가 필요해요. 기술을 교육해야 되고 제품의 동작을 확인시켜줘야 되고 실제로 맞춤 제작을 해야 되니까 이 제품을 쓰는 사람과도 대면을 해야 되고 이 제품을 판매할 사람하고도 대면을 해야 돼요. 이 기술은 간단하게 그냥 온라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죠.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출장도 못 다니고 대면 비즈니스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때 계속 저희가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가만히 기다리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니까 저희도 고민을 좀 했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조금이라도 좀 나은 시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럼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대면 활동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소득 수준이 조금이라도 줄을 거라 생각해요. 구매력이 줄어들고 돈을 좀 덜 쓰게 될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도 이미 저렴하지만 더 보급비 용이할 만한 낮은 가격대에, 그리고 그냥 눈으로 보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직관적인 제품. 그러려면은 저희가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전동식 전자의수가 아니라 좀 더 값싼 미관용 의수도 잘 만들면은, 기능을 가진 미관용 의수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그 아이디어가 들은 게 코로나가 있기 조금 전이었어요. 2019년도 11월 뭐 이때쯤이었거든요. 그 미관용 의수를 만들되 일반적인 그 내부자리에 나온 이병헌 씨가 착용했던 그런 아무런 기능이 없는 의수가 아니라 기능을 가지는 의수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이런 기능형 미관용 의수를 착용하게 되면은 손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뭔가를 잡을 수가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글씨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양손을 가지고 뭔가 먹는 행위를 할 때 한쪽으로는 중동에서 샤워르마를 먹고 한쪽으로는 뭐 사이드나 콜라를 마시고 뭐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능형 미관용 의수를 싼 가격에 보급하는 거, 그거를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해왔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일종의 하나의 새로운 시도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기술 교육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거 그냥 사다 쓰면 돼요. 그래서 뒷부분 손목 연결만 하면은 일반인이 절단 장애인이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손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구부리고 펼 수가 있으니까 기능적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품 홍보 영상도 만들어서 이제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홍보도 진행을 했고요. 그 덕분에 여러 나라에서 구매하겠다 연락이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팔고 이 시즌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죠. 뭐 그게 저희 하나의 사례고요. 다른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대면 활동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비대면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해요. 한동안은. 그래서 좋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 있으면 그걸 쓰고, 그리고 하는 활동을 가급적 이제 영상 같은 것들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품 판매도 이제 온라인이나 있던 유통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런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게 로컬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운영해야 되는 비즈니스의 경우에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사람이 직접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여행 자체 플랫폼이 제일 어렵죠. 그런 쪽의 컨텐츠가.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지금 답은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제 예전에 하던 것들에 계속 집중해서 그것만 하기에는 힘든 세상이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많이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동안은요. 그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 기회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좀 많은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 당연하게도 제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그런 습관이긴 한데, 아이디어가 생겨났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다행인 거예요. 요새 같은 시즌에는 만약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전을 해야죠. 근데 보통 이러죠. 내가 10년 전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사실 그거는 세상에 하등에 쓸 데가 없는 그런 푸념이에요.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그게 적은 비용으로 도전을 할 수 있으면 쉽게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그래서 뭐 저 같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있는 게 뭐냐면은 말하지 말고 보여주자. 영어로는 show me, don't tell me. 뭐 그게 이제 메이커 컬처에도 있고 메이커 무브먼트의 핵심이 되는 그런 한마디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은 그냥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하나 만들어 봐. 그리고 나한테 그 만든 걸 보여줘. 그거죠. 그러면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백날 있어봤자 그걸 현실적으로 만들어 보지 않고서는 배우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뭔가 만들고 나서 누구한테 보여주면은 이 만든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개선점이 보이죠. 그리고 어딘가 나아갈 방향이 보이고. 근데 한 번 만들었다는 사실은 두 번도 만들 수 있고 세 번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실제로 만들어서 세상에 뭔가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누군가에게 쓰이게 만들고, 그런 활동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그냥 간단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아이디어가 든다 그러면은 처음엔 당연히 실패를 하고 이제 시행착오가 많겠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성장을 하고 사회도 성장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공익 활동가들한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럼 돈은 어디서 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정말로
뭐 신이 아닌 이상, 돈이 많지 않은 이상은 어쨌든 자기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종의 저는 여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부의 차이는 다들 다를 거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소득 수준도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근데 문제는 이런 거 있죠. 보통은 돈의 여유가 부족해서 시간도 부족해져서 더 돈을 버는데 시간을 쓰고 그리고 결국 돈을 아껴야 되니까 활동을 안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찾아보면은 한 100명 중에 1명, 뭐 2명 정도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약간의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하거나 감화를 준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유가 좀 자라겠죠. 그런 것들이 한 번 해결되지는 않을 거고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뭔가 공익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연이나 사례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세상에 공개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초기 시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뭐 계속 이루어져야 되긴 하겠지만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여유를 좀 더 이제 좀 자라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강연이나 특강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한 학교에서는 서울에 있는 무슨 학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정말 그 교무실에 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거 이거였습니다. 네 줄이었는데 평범한 스승은 말을 하고 좋은 스승은 설명을 하고 훌륭한 스승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위대한 스승은 감화를 준다.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설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직접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직접 자기가 보여주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라고 그리고 위대한 스승은 학생이 그거를 할 수 있게 동기부여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좋은 활동을 하는 것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감화될 수 있게 뭐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다른 사람들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좋은 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를 알리고 설파하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공개가 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누군가는 또 배우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작년 베터 투게더 챌린지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예선전도 나왔었고. Hi. Yep. Thank you. So I have 5 minutes talk. So I have like many hands, and they use this hand, and this is functioning like this way, so that each finger has a sensor and actuator there, and then people have the muscle signal so that they control this like that way. 그리고 여러 국가의 외국인 분들과 함께 그 챌린지에 참여했었고요. 그때 되게 신기한 다방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활동하시는 그분도 이야기도 듣고 또 이게 플라스틱 재활용하시는 분들의 강연도 듣고 각 분야에 계신 이제 여러 신기한 활동가분들, 제가 보기엔 신기한 그분들에겐 당연하겠지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약간 저는 제가 하는 일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다른 세상을 못 보잖아요. 다른 세상을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였고요. 특히 이제 제 본업과는 관계에서 그럼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 데이브 하켄스라는 분이 그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그 프로젝트를 소개하셨어요. 잠깐. 그분은 뭐 챌린지 참여자는 아니셨고 강연 때문에 오셨던 분인데 직접 자기가 그 재활용할 플라스틱들, 폐기물로 버려질 플라스틱들을 뭐 페트병 같은 것들을 갈아서 뭔가 다시 펠릿 소재라고 해서 그냥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출기를 만들어서 직접 뭔가를 생산하고 그런 일들을 거의 전 세계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프로젝트의 리더신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저거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이 사출기를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분의 사이트가 프레셔스 플라스틱인가 그래요. 그래서 프레셔스 플라스틱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 간이 사출기 제작 방법을 배우고 유튜브도 영상 좀 보면서 야 우리도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 올해 8월 말에 갑자기 그 간이 사출기를 그걸 본따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추석쯤에 만들었어요. 올해 9월 말 10월쯤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뭘 하려고 이걸 똑같이 따라했냐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푸는데 적절한 방법이겠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절단 장애인을 위한 전자이수도 만들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면 사업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간단한 형태의 저비용 미관용 이수를 만들 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미관용 이수기 때문에 사람의 그 골격 형상에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사람마다 손 크기도 다르잖아요. 그럼 골격들을 일일이 커스텀 주문 제작을 해야 돼요. 필요한 경우. 그러면 손가락 길이가 다르고 형상이 다르니까 이게 금형을 제작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근데 금형을 제작하지 않고 플라스틱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은 계속 품질의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손가락의 관절이 특이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일종의 관절의 마찰력 같은 게 있어서 탁탁탁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파지 악력이 나오는데 그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안쪽에 말랑말랑한 재료를 저희가 생산을 잘 해야 되는데 3D 프린터로 말랑말랑한 재료가 생산이 잘 안 돼요. 그게 한 가지 문제고, 그래서 만들 수는 있는데 손가락마다 악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품질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데이브 하켄스님의 그 프레셔스 플라스틱에 보면 간이 사출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금형을 만들어서 그 주문 제작을 할 수 있게 그 과정이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이 사출기를 일단 만드는데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생산할 부품에 간이 금형을 만들었어요. 다 합쳐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출기 만들고 금형 만드는 데까지. 그 돈이면 100만 원 정도 돈이면 사실 재료비 정도로 생각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직접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손가락 부품을 생산을 해서 지금은 그걸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엄청 비싼 뭐 1,000만 원대 이상의 금형을 이제 전문 업체에 맡겨서 생산도 하루에 1,000개씩 생산해야 되는데 이게 1,000개씩 만들어지면은 저희가 버려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생산비는 좀 줄겠지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대량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았죠, 기존 방식들은. 그래서 붕어빵 틀 같은 걸 만들 때 저희가 직접 사출을 소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간이 사출기를 만들어 쓰게 된 것도 작년에 제가 베터 투게더 챌린지에 참가하면서 데이브 하켄스님한테 얻은 아이디어였고, 그거를 이제 구현을 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워가는 게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어떤 한 회사의 리크루팅 이벤트에 참가했었을 때 거기서 얻은 게 교훈이 뭐였냐면은 거기 있는 HR 담당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이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제일 현명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뭔가를 배우려고 하거든요, 항상. 아무리 저 사람이 참 이제 이상한 말을 해도 이제 뭔가 하나는 배워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배우는 게 생기는데, 그럼 물론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다행히도 저는 데이브 하켄스님한테 그걸 배웠고, 그 덕분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고, 지금 새로운 제품을 팔고 있으니까 저 스스로도 뭐 일종의 얻어간 것이 많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모여서 진행하면 더 좋겠지만, 아쉽지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발표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 거기서 뭐 많은 인생의 교훈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재밌는 것들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베터 투게더 챌린지 참여하면서 좋았던 거는 그 베터 투게더 챌린지에서도 우승을 하긴 했지만 Ye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그게 일종의 좋은, 저한테는 이제 연습하고 워밍업 할 수 있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딱 그 베터 투게더 챌린지가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겨우겨우 부랴부랴 서울로 빨리 와서 비행기를 타고 저기 인천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중동에 두바이로 갔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중동에서 자이텍스라는 스타트업 대상의 피칭 경연대회도 있었고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소셜 임팩트 분야에서 우승을 했고,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이는 그런 대회에서 또 피칭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베터 투게더 챌린지 때 경험했던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의미 있게 말을 잘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게 바로 또 다른 연이어서 있었던 전시회에서도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운이 좋았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터 투게더 챌린지에 오시는 분들이 다들 공익적인 활동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물론 많이 하는 사람도 오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왜 공익인지 모르겠지만 한 분야에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때 공익 활동가로서 불리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배울 게 뭐라도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부터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엔 저거는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 대화를 해보면은 아, 이게 이런 이유로 하는구나 라는 걸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좋은 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공익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본인의 생존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곶자왈이라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은 제가 거기 놀러 가서도 대화할 일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어떤지를 얘기를 하고 8년째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곶자왈이라는 곳을 전 세계로 알리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시는 모습에서 그럼 어떻게 생존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자전거만 이제 계속 타고 여행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한복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시는 그 문화활동가 분들도 실제로 이분의 일상생활이 어떨지 사실 저희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물어볼 수 없는 것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뭐 일반적인 경위로는 전혀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전혀 다른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2박 3일이나 1박 2일 모여가지고는 사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는 되게 힘듭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그 공공적인 활동이나 공익적인 활동이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참고 자료처럼 쓸 수가 있죠, 최소한. 그래서 같이 뭔가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만, 최소한 그런 일이 없더라도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뭔가 한계에 부딪혔거나 생각하는 답이 안 풀리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고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좋은 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평창이라는 곳이 제가 그 올림픽 때 딱 한 번 가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터 투게더 챌린지 때 가보고, 보통 때는 그냥 지나다니다가 그냥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그냥 알고 지나가고, 한때 잠깐 뭐 스키나 보드를 탈 때는 한두 번 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대부분의 평창이라는 거를 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림픽을 떠올리고, 올림픽 하면은 뭐 문화체육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의 새로운 장 같은 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체육적인 활동가 분들이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공간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딱히 보이지가 않으니까 문화체육 활동가, 뭐 문화활동가라고 해볼게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왕래할 수 있고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위치가 또 약간은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멀기 때문에 쉽게 이동 가능한 곳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근거지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즌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팬데믹은 다 해결될 거라고 보고, 현지에 있는 뭐 그 현지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열리면 좋겠죠. 근데 그것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그 이상의 장기적인 플랜은 사실은 뭐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게,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결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이지만 6개월이나 1년짜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계속 발전을 시키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새로운 뭔가, 약간은 광범위하잖아요. 평창을 어떻게 하면 더 낫게 만들 수 있냐. 그래서 5년, 10년 뭐 이렇게 장기간의 플랜을 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 같은 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6개월, 1년, 그러니까 당장 2020년도 12월에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 뭐 하반기쯤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예산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걸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첫 번째 시도를 가지고 얻어낸 그 경험치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매년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시도가 잘 일어나지는 않죠. 보통 몇백억의 돈을 쓰고 예산을 쓰고 시간을 써가지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망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게 예산을 쓰면은 결과적으로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냥 당장에 바로 시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머리에 딱 박히면 그때는 좀 돈을 써서 해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당장에 추진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최우선으로 아이데이션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창하면 대부분 올림픽을 떠올리니까, 뭐 외국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럼 그것과 연관된 문화체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베터 투게더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당연하게도 아이디어나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활동가분들은 당연하게도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이런 예전에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도전적으로 문제를 제안하고 문제를 풀고, 그런 식으로 약간은 예전에는 그냥 머릿속만 갖고 있던 것들을 이제 밖에 보여줄 수 있는, 선보일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적인 공익 활동가 분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의지를 증폭하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촉매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저도 제가 스스로 뭐 공익 활동가라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 뿐인데요. 네, 그래도 뭔가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참가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We are better together. 예.